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실시했던 모의고사, 3월 28일 날 실시했던 모의고사가 4월 17일 날 성적표가 우리 학생들 손으로 다 전달이 되었습니다. 자, 성적표를 받아보면 단순하게 등급만 우리가 보고 1위, 2위 할 것이 아니라 그 성적표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파악하고 앞으로 다가올 모의고사를 어떻게 준비했으면 좋겠다. 또 혹시나 우리 학부모님들 성적표 받아보셨는데 이 모의고사 성적표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모의고사 성적표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적표는 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수능 성적표하고는 약간 다르게 나오지만 일단 제일 특이한 게 이렇게 원점수가 공개된다라는 게 되게 특이하고요. 실제 수능에서는 원점수가 나오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표준 점수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학급의 석차, 학교 석차, 그 다음에 전국 백분위, 그리고 등급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응시자 숫자가 나와 있는데 1학년 기준으로 37만 명이 봤습니다. 상당히 많은 숫자의 아이들이 봤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점수, 표점, 학급 석차, 학교 석차, 그 다음에 전국 백분위, 등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될 지점들이 뭐냐?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은 이 등급만 봅니다. 그래 내가 국어가 5등급이다. 수학이 5등급이다. 그 다음에 영어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4등급. 그리고 그래서 표점이 안 나와 있죠. 백분위도 안 나와 있고. 한국사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1학년이다 보니까 사회탐구, 과학탐구를 따로 구분해서 보지 않고 그냥 통으로 봤는데 1학년 때 보는 이 사회과학탐구는 어떤 커다란 의미는 없지만 앞으로 2학년 올라갈 때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앞 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일단 원점수 기준으로 이게 절대평가 아니기 때문에 영어하고 한국사만 절대평가이잖아요. 자, 영어 같은 경우는 90점 이상이면 1등급, 80 이상이면 2등급, 60점 이상이기 때문에 4등급을 맞은 거고요. 또 여기 한국사 같은 경우는 29점을 맞았기 때문에 4등급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리고 국어, 수학, 그 다음에 탐구 과목들은 상대평가이다 보니 이제 석차에 따라서 성적이 나와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 자 대부분 등급만 보시는데 당연히 1등급이 좋은 거고요. 자 9등급이 안 좋은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주의 있게 봐야 될 지점들이 뭐냐, 물론 석차도 중요합니다. 석차도 중요한데 그 석차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 단순하게 몇 등 했다 여기에만 우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석차, 학급에서의 석차, 학교의 석차의 비율이 실제 전국 백분위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우리 맨 처음 학생으로 우리가 가보면, 자, 맨 처음 학생 같은 경우는, 자, 국어가 2등급이에요. 2등급인데, 자, 전체 260명 중에 전교 7등한 학생입니다. 상당히 잘한 거죠. 이거를, 그, 비율로 나타내보면, 3% 안에 들어오는 학생입니다. 상위 3% 안에 들면, 1등급이잖아요. 하지만, 전국 백분위는 93.73이기 때문에 한 6%가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학생 2등급입니다. 자, 학교로 따졌으면 석차로 봤을 때는 1등급을 맞아야지 당연히 맞는 학생인데 실제적으로는 전국으로 봤을 때 2등급이다. 자, 무슨 말이냐? 학교에서의 위치보다 전국의 위치가 더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자, 이 학교는 뭐 당연히 우리 학교지만 전국에 있는 학생 대비해서 국어 성적이 낮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거고요. 수학 같은 경우도 260명 중에 전교 4등을 했다는 얘기는 상당히 잘 했습니다. 이걸 퍼센테이지로 나타내면 1.53%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연히 1등급입니다. 하지만 전국 백분위는 95.31이기 때문에 약 4%라 될 수 있죠. 약간의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등급이라는 숫자에만 우리가 매몰될 게 아니라 같은 등급이지만 뭐 잘한 친구입니다. 상당히 공부 잘하는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최상위권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전국 대비해서 밀린다. 이거를 좀 파악했으면 좋겠고요. 같은 맥락으로 접근하면 이 친구도 국어는 260명 중에 49등을 했습니다. 또 그 비율을 좀 따져봤더니 18.84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18%면 자 1등급이 4%, 2등급이 누적 11%, 3등급이 23%이기 때문에 이 친구는 학교 만약에 그 석차로 따졌으면 3등급을 맞아야지 맞는데 전국 백분위는 65에 해당되기 때문에 거의 뭐 35% 정도 된다고 보겠죠.
이 친구는 4등급입니다. 학교 석차는 분명히 3등급이 나와야지 맞는 친구인데 전국에서는 4등급이라는 얘기는 아까 서두에 말했지만 이 학교는 모의고사 성적에 있어서는 전국보다는 좀 떨어진다.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학도 260명 중에 16등 했던 얘기는 상당히 잘했죠. 한 6%, 상위 6%에 해당하는 석차인데 6%면 뭐 2등급 맞죠. 똑같은 2등급 맞는데 여기 보여지는 숫자만 놓고 보면 전국 100분위 대비해서 학교 100분위가 훨씬 더 높은 상황입니다. 아무튼 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다 해석할 수 있고요. 대부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260명 중에 104등을 했던 학생 같은 경우도 비율 따져보면 상위 40%입니다. 40%면 당연히 4등급이어야 되는데 이 친구는 전국 100분위 거의 뭐 41이니까 이건 100분위라는 걸 뒤에 설명하겠지만 표준 점수가 나보다 낮은 학생들을 100분위로 나타낸 겁니다. 즉 거꾸로 보셔야 돼요. 41이라는 얘기는 좀 쿨하게 42라고 치면은 내 위치가 나보다 못한 친구가 아래 42명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나는 상위 58%라는 얘기예요. 자, 260명 중에 104등의 위치는 상위 40%인데 학교로 따지면 이 친구는 전국으로 봤을 때는 52%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점수가 등급이 더 낮게 나왔다고 그 등급이 같은 5라도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원래대로 하면 학교 석차로 보면 4등급을 맞지만 전국 100분위는 5등급이다. 좀 더 수능 공부, 모의고사 공부에 좀 더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는 학교입니다. 우리 학교 얘기하는 거고요. 자, 대부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이 석차가 전국 100분위 대비해서 학교 석차가 더 높죠. 거꾸로 얘기하면 학교에서 등위 대비해서 전국의 100분위가 더 낮다. 수능 모의고사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또 하나의 세부 정보는 전국에 이제 석차 나와 있지 않지만 대충 이걸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1등급은 몇 명, 2등급 몇 명 이렇게 해가지고 그다음에 각 영역별로 국어, 수학, 영어 영역별로 세부적인 그 평가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몇 점에 몇 점이고 몇 점 득점했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전국 대비해서 본인이 이 영역에 있어서 얼만큼 위치를 차지하는지. 수학 같은 경우는 12점 100점에 계산해서 9점을 받았는데 전국 평균은 뭐 몇 점이다. 여기 이해 같은 경우는 46점이 100점인데 상당히 많죠. 그 중에 본인은 22점을 받았는데 전국은 24점이다. 특히나 이해 부분이 약하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요. 추론 같은 경우는 14점 100점에 14점 득점해서 전국 평균보다 상당히 높다. 이해에 관련된 문제는 잘 못하는데 추론 되게 잘한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고요. 영어 같은 경우도 듣기에 25점이 100점이 되어 있는데 이 친구는 듣기 25점을 다 맞았습니다. 듣기를 잘했던 얘기죠. 듣기 4등급 나왔는데 전국은 19.77에 해당하는데 듣기는 다 맞았어요. 반면에 말하기에 해당하는 점수는 전국보다 낮고요. 또 읽기 부분은 항상 약하다. 쓰기도 약하다. 듣기만 강하다.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4등급이 나왔구나. 이런 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보충학습에 필요한 문항이 각 과목별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타 참고 자료로 국어하고 수학은 상대평가다 보니까 이 두 과목의 합산한 100분위가 76.47이고 거기에 해당하는 인원수가 이만큼 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국어부터 탐구 과목까지 각 문항에 따라서 여기 보면 자 맞았으면 O고요. 틀렸으면 X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 보면 정답률이 나와 있는데 A는 80% 이상의 정답률을 보이는 문항이 A예요. 100명 중에 80명이 맞았다는 얘기는 그만큼 쉬웠다는 얘기고 B는 60 이상, C는 40 이상, D는 20% 이상, 그리고 E라고 하는 거는 20% 미만의 정답률을 보이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A, B 문항은 쉬운 문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C, D, E로 갈수록 어려운 문항이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주목할 지점은 뭐냐면 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자, 여기 8번, 국어의 8번 문항에 우리 정답률이 D에 해당하는 문제를 맞췄는데 10번에 정답률이 C에 해당하는 문제는 틀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더 어려운 문제는 맞추고 쉬운 문제는 틀렸어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과연 이 D 8번 문제의 정답률이 낮게 나오는 이 문제를 맞추는 게 이제 과연 실력으로 맞췄을까 찍어서 맞췄을까 우리가 의심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간혹 쉬운 문제 A, B의 문제는 틀리고 CD를 맞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금방 말한 것처럼 CD에 해당하는 정답률에 해당하는 문제를 과연 정말 몰라서 틀렸냐 아니면 A, B를 알았는데 실수로 틀렸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파악할 수 있고요.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는 쉬운 거는 잘 맞췄고, 여기 B 정답률 B에 해당하는 문항을 이 친구는 틀렸잖아요. 그리고 어려운 C는 맞췄고, 그다음에 D는 어려운 건 당연히 틀리고, 뭐 중하위권의 학생들이 보여주는 모습이죠. A, B는 어느 정도 맞는데 D 이하의 어려운 문제는 다 틀려버리고 이런 게 있습니다. 영어 4등급에 해당한 친구는 아까 우리 듣기평가는 거의 다 맞았다고 했죠. 듣기평가는 다 맞았고, 여기 14, 15번에 해당하는 이 말하기 부분은 이 친구가 틀린 것 같은데, 듣기평가 17번까지니까. 대신에 이제 18번부터 45번까지가 이른바 그 읽기 영역인데, 듣기는 거의 다 맞았다고 봐도 되는데, 이 18번부터 나오는데 21번은 뭐 전통적으로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3점짜리 문제이기 때문에 뭐 틀린 거 이해가 되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 29번부터 29번 어법, 30번 어휘 문제, 그리고 31번부터 네 문제가 빈칸 채우기 문제 나오는데, 여기가 뭐 거의 퐁당퐁당 하다가 뒤에는 뭐 많이 틀리죠. 시간 안배를 못해서 틀렸을 개연성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말 그대로 읽기에 대한 준비가 안 됐습니다. 단어에 대한 준비, 구문 파악의 문제, 그 다음에 문법에 대한 어떤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읽기가 되게 약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성적표를 보면서 우리 학생들이 또 우리 자녀들이 어디에 약점이 있는지 좀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적표 뒷면에 보면 이렇게 원점수의 개념, 표점의 개념, 백분위 등급의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등급이라고 하면 누적 4%가 1등급이고 2등급은 11%까지, 3등급은 23, 4등급은 40%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요. 이거는 학교 내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백분위라는 게 뭐냐면, 자, 학생이 받은 표준 점수보다 낮은 표준 점수를 받은 학생들의 백분율을 소수 셋째까지 반올림하여 나타낸 건데, 예를 들면 내 백분위가 90이다 그러면 나보다 표점이 낮은 사람이 90명 있다는 얘기입니다. 100명 중에서. 그리고 이 학생은 결국은 100명 중에 10등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국어, 수학, 영어에 해당하는 그 구분들, 자, 어떤 유형의 문제인지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죠. 영어 같은 경우는 1번부터 17번까지가 듣기인데, 그 중에 11번부터 15번을 말하기의 영역이라고 본다. 우리가 아까 마지막에 봤던 친구는 듣기평가 17문 중에서 요 말하기 중에 14, 15번을 두 문제를 틀렸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읽기는 이렇게 된다. 그래서 각 영역별로 좀 잘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우리 학생들이 받아보는 성적표 앞면과 뒷면입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학교 이제 선생님들이 공유하는 자료인데, 그래서 아까 똑같은 맥락이지만 국어에 대한 이제 답지의 반응률입니다. 예를 들면 1번의 정답이 2번인데 전국의 아이들은 2번이라고 답한 비율이 85라는 거예요. 85%. 그러니까 당연히 이 문제는 80% 이상의 정답률 보이니까 A인데, 우리 학교는 72%밖에 맞추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1학년 학생들이. 그래서 정답률은 B가 되는 거예요. 자, 전국에 있는 아이들보다 왜 1번 문항을 더 많이 틀렸을까? 이런 분석을 우리 선생님들이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마찬가지로 여기 6번 문항 같은 경우도 B 문항, 즉 정답률이 60% 이상인데 우리 학교는 C가 나왔다. 더 많이 틀렸다는 얘기죠. 이런 식의 문제를 분석을 해서 우리 학생들이 어떤 부분에 약점이 있는지를 과목별로 분석을 합니다. 수학도 마찬가지고요. 쉬웠는데 더 어렵게 반응한 거, 그리고 어려운 건 여전히 더 어렵게 반응하죠. 2에 해당하는 문항, 20% 미만의 문항은 여전히 20%다 마찬가지로 다 많이 틀렸고요. 이런 게 좀 약점이고, 전국 대비해서 수능 모의고사 성적이 낮은 학교의 전형적인 특징이고요. 영어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영어 교사다 보니까 1번부터 17번까지가 듣기 평가인데, 그 중에 11번부터 15번까지가 말하기 파트라고 했죠. 자, 그런데 전국 대비해서 17번까지 문항이 거의 대부분 A, B의 정답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 점수를 따는 가장 쉬운 방법은 듣기평가 17문제에 대해서 약간 승부수를 보는 거예요. 이건 1학년도, 2학년도, 3학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한 문항 맞나, 뒤에 어려운 독해에서 한 문항 맞나 똑같아요. 물론 2점, 3점 구분되는 문제가 있긴 있지만 똑같이 2점이라면 듣기평가에서 맞는 게 낫다. 그래서 듣기평가 공부를 좀 더 요망지게 하는 게 점수 따는 데서 유리하다. 네, 영어도 마찬가지로 전국 대비해서 전국은 A의 정답률을 보이는데 학교는 B를 보이는 문항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저희가 참고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29번이 문법이고 30번이 어휘 문제인데 되게 어려운 파트인데, 어려운 건 여전히 어렵게 틀렸고, 그죠? 그 다음에 31번부터가 이제 빈칸 채우기 문제인데, 여기 32번 같은 경우는 전국 대비해서 더 저희 떨어지죠. 정답률이 20% 미만이라는 얘기는 아직 이 문제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정말 독해 진짜 못할 수준의 학생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내신과 그 다음에 수능 등급에 대한 상관관계인데, 이제 이건 2학년 자료입니다. 자, 일단
가로치기 내신 등급이고 세로치기 수능 등급인데 이 가운데 있는 이 표를 기준으로 해서 아래에 있다는 얘기는 내신보다 모의고사 점수가 높다는 얘기예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다 위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학생 같은 경우는 내신은 2등급인데 모의고사가 2등급이 살짝 넘어가는 거예요. 그나마 이 선행 다 있기 때문에 그나마 비슷한데 이런 친구 같은 경우는 내신은 2등급인데 상당히 공부 잘하는데 모의고사는 거의 4등급에 가까워요. 이런 친구들은 요 위에 있는 친구들은 대부분 수시로 대학 가는 게 나은 거고 또 한편으로는 수능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반면에 요 내신이 안 좋은 친구들 놓고 보면 7등급 대 학생입니다. 7등급 학생인데 수능 모의고사는 7등급보다 좀 나은 6등급도 맞는 거예요. 그런데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별 의미가 없어요. 내신 7등급이나 모의고사 6등급이나 수시로 대학 가나 정시로 대학 가나 큰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우리 2학년이라면 또 3학년이라면 자신한테 주어진 내신 성적을 좀 더 끌어올리는 노력도 하셔야 되고 또 그와 더불어서 모의고사도 열심히 준비해야겠죠. 자, 이제 가장 우리 그 수능 정시파가 많이 나오는 이 등급대가 여기 3, 4등급대가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아래쪽에 있는 친구가 많지가 않아요. 이런 친구들이 내신 대비해서 모의고사 잘 나온 친구입니다. 자, 내신은 한 3.7등급 나오는데 모의고사 3등급이 나온 친구예요.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은 본인이 내신을 좀 더 끌어올리는 노력과 더불어서 어찌됐건 모의고사 강점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노력하면 좋을 것 같고요. 3학년 같은 경우인데 이게 3학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그래프 상에 있는 이 가운데 이 수평선을 기준으로 해서 아래에 있는 친구들이 내신 대비해서 모의고사가 강점이 있는 친구라면 위에 있는 친구들은 내신 대비해서 모의고사 약한 친구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요 앞쪽에 우리 3학년 모의고사가 예년보다는 좀 쉽게 나왔다고 하는 이런 평이 있는데 어찌됐건 요 앞쪽에 그래도 2학년보다는 좀 더 많은 숫자가 있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과연 정시파를 선언하고 정시만 공부할런지 수능만 공부할런 친구가 될런지 아니면 남은 중간고사 기말고 잘 봐서 내신 얼마큼 끌어올는지 모르겠지만 이 친구들이 그런 의미이고 위에 있는 친구들 대부분은 내신 대비해서 점수가 안 나온 친구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또 학교에서 또 이렇게 또 점수를 관리해서 예를 들면 이제 좀 이건 재작년 일이긴 하지만 3월 달에 3등급을 맞았던 학생이 결국은 수능에서는 4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의 내신은 이렇게 높아요. 국어의 내신은 1.64이고 영어는 2.05고 수학은 1.73, 사회과학의 내신은 이렇게 되는데 그거 대비해서 이 친구의 그 3월 달에 국어의 등급은 3등급이었는데 나름대로 공부를 열심히 했겠지만 4등급으로 마무리했고 그래서 이 차이가 무려 2.36등급이나 나는 거고요. 영어 같은 경우도 3월 달에 3월을 시작해서 정말 많은 과정을 겪었다가 결국 3월로 마무리했고 수학은 3월을 시작했다가 4로 마무리했습니다. 내신과 그 수능의 격차가 무려 2등급이 넘게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내신이 아무리 1등급 대 중후반이더라도 수능이 이렇게 나오면 이 학생들이 지원했던 그 최저 등급을 못 맞출 가능성이 높은 거죠. 자, 저는 뭐 이 얘기보다 학교에서 이렇게 관리한다. 꾸준히 관리하기 때문에 갑자기 이게 3학년 때 점수입니다. 3이 갑자기 1이 되거나 이런 일들은 쉽지 않다. 이 친구도 마찬가지죠. 내신은 1등급 때 이렇게 높은 친구인데 3으로 시작해서 3으로 끝났고 2로 시작해 그 다음에 수학 같은 경우는 2로 시작해서 1로 끝냈으면 상당히 잘했습니다. 수학만 그 내신 대비해서 오히려 수능이 잘 나왔고요. 대부분은 내신 대비해서 수능이 떨어졌어요. 전반적으로 우리 학교 아이들은 수능 성적이 내신보다는 떨어진다. 이런 상위권임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도 마찬가지죠. 내신 대비해서 3등급 때, 2등급 때 후반 이렇게 나온 내신 대비해서 수능은 5로 시작해서 5로 끝났고 3으로 시작해서 4로 끝났고 5로 시작해서 5로 끝났다. 우리가 3학년 내내 공부를 안 한 건 아니잖아요.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결국 이렇게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3학년 학생들 중에서 내가 이번 시험에 생각보다 기대 이상으로 점수가 잘 나왔다고 하더라도 너무 경거망동하지 마시고 꾸준히 좀 끌어가시고요. 이 친구는 이제 올해 졸업한 친구인데 자 내신 성적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죠. 그런데 뭐 수능도 그렇게 높은 건 아니지만 어찌됐건 국어를 제외하고는 다 내신 대비해서 수능에 더 잘 나온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정시로 대학간 친구인데 자 그래서 드라마틱한 대반전은 없을 수 있다. 자 3으로 시작해서 1이 되거나 4로 시작해서 1이 되거나 4로 시작해서 1이 되는 경우가 우리는 기대하고 가지만 쉽지는 않다. 유지만 해도 상당히 성공한 것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3월 첫 번째 모의고사 성적을 받아둔 우리 3학년 학생들, 2학년 학생들, 1학년 학생들 모의고사의 성적에 숨어있는 데이터를 잘 해석하셔서 열심히 꾸준히 준비하시고
이제 대부분 중간고사 시즌일 것 같은데 열심히 공부하셔서 내신 성적 관리 잘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